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의 여름을 금빛 선율로 물들이는 제주국제관악제 여름 시즌이 오늘 개막합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모레 제주를 방문해 당 혁신 방안을 놓고 도민들과 대화를 갖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을 조인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3 제주국제관악제 여름 시즌이 오늘부터 오는 15일까지 열립니다. 첫날인 오늘은 제주도 문예회관에서 13살 이하 밴드 공연이 열리고 내일은 제주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 공연이 열립니다. 광복절인 오는 15일에는 제주 해변 공연장에서 경축음악회와 시가 퍼레이드가 열리고 행사 기간에는 도내 곳곳에서 우리 동네 관악제도 진행됩니다. 제주국제관악제는 올해부터 봄과 여름 시즌이 도입됐는데 이번 여름 시즌에는 14개 나라에서 4,200여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모레 제주를 방문합니다. 김은경 위원장은 모레 오후 2시부터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도민과의 대화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당 혁신과 발전 방안을 수렴하며 제주도민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부터 부산과 울산, 강원도 등 전국을 순회하며 대의원제 폐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시민 제안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제주도가 오늘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 신고 기간에 동물 등록을 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되고 수수료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은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 신청을 하면 되는데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는 공원과 산책로 등에서 미등록 동물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드론 방제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이번 방제는 소나무 재선충병을 옮기는 솔수염 하늘소를 줄이기 위해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일대의 소나무 숲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사용해온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약제가 꿀벌의 독성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새로운 약제를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았지만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관광업체들의 매출이 크게 줄었고 대표 렌터카 업체는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제주시 용담 해안도로의 한 식당. 손님으로 북적여야 할 시간이지만 한산하기만 합니다. 지난 6월부터 손님이 크게 줄면서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 반토막 났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보다도 매출이 떨어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보다는 더 심각한 건 맞아요. 대출내면서 이제 어떤 명목을 튀어나오는데 그걸 이제 갚는 것도 그렇고 이자 내는 것도 그렇고 지금 완전 깜깜합니다. 올 들어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760만 명. 작년보다 7.2% 줄었습니다. 관광객들이 항공료와 숙박료 등 비용이 비싼 제주 대신 해외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일본 비교했을 때도 확인했을 때 거의 제주도 항공가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지금이랑 똑같은 가격 물가면은 좀 무리해서라도 휴가를 내서 그냥 해외를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국인 면세점 매출액도 급감했습니다. 제주공항과 제주항에서 운영하는 내국인 면세점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내국인 면세점도 31%나 감소했습니다. 또 한때 제주에서 가장 많은 차량 1000여 대를 운영했던 제주 지역 대표 렌터카 업체인 제주스타 렌탈은 최근 부채가 늘어나면서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제주도는 내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할인 이벤트와 축제 개최 등 7대 전략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유치에 나섰습니다. 관광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제주 관광상품 할인 이벤트를 실시하고 제주만의 독특한 체류형 신규 상품도 개발해서 내국 관광객들이 제주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사들이 제주기점 여객기를 해외로 돌리면서 좌석이 없어 항공권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어 제주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민간인들이 희생된 노근리 사건과 비슷한 일이 여수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여수판 노근리 사건으로 불리는 이아포 사건인데요. 지난 3일 73주기 추모제가 열렸지만 진상 규명은 10년이 넘도록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1950년 8월 3일 미군 전투기가 피난선을 공격해 150여 명이 숨진 여수 이아포 사건. 온 가족이 피난선에 올랐던 이춘혁 씨는 그때의 끔찍한 기억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폭격에 부모님과 동생들을 잃고 세 가족만 살아남아 힘들고 긴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이후 누나와 남동생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은 이 씨. 16살이던 소녀는 이제 89살 백발의 노인이 됐습니다. 두 번 폭격을 또 갔습니다. 가다가 사람들이 여기서 저 조명 뗏목 줄 잡고 들어와서 사람 태워 나오는 길에 또 나와서 또 폭격했어요. 동생은 또 낳고 남은 건 저 혼자 보입니다. 이아포 사건으로부터 엿새 뒤 인근 두르교 해상에서도 비슷한 폭격이 일어났습니다. 조기를 낚던 어민들이 폭격을 당해 10명 이상이 희생됐습니다. 지난 2010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아포 두르교 사건에 대한 피해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문서 부족으로 가해 주체를 미군 전투기로 추정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후 13년이 흘렀지만 진상규명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야 민간단체 중심의 추모제를 시 주체로 개최하고 올해는 이아포 앞바다에 묻혀 있는 침몰선 추정 선박 일부를 인양하기 위한 사전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침몰 선박을 조사해서 이아포 사건과의 연관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용역 결과 연관성이 확인되면 선박 인양을 위한 국비 지원 건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70년 넘게 묻혀 있는 한국 전쟁의 또 다른 비극. 생존자와 유족들은 지금이라도 희생자들의 넋을 기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로봇이 실생활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는 요즘 민간 분야뿐 아니라 공공 분야에서도 이 로봇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구미시가 로봇 공무원을 임명했는데요. 아직은 사람과 비교해 한계가 뚜렷하지만 문서 배달과 청사 안내 등을 하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구 MBC 한태연 기자입니다. 구미시 청사 2층 문서실 앞에 로봇이 서 있습니다. 직원이 문서를 넣자 문을 닫은 로봇은 어디론가 향합니다. 사무실 앞에 도착해 문서 받을 담당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로봇 주무관이 서류를 들고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서 수령해 주세요. 문서 배송을 맡은 이 로봇은 구미시 1호 로봇 주무관입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로봇 주무관을 도입하기도 했는데 대구와 경북에서는 구미가 처음입니다. 기존 로봇과는 달리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1층부터 5층까지 옮겨다니며 일합니다. 청사 안내와 홍보 기능만 하던 다른 행정관청 로봇과 비교해도 성능이 향상됐습니다. 로봇 주무관은 청사 안내를 누비며 문서 배송 및 시정 홍보를 담당하며 공공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민간 중심의 로봇 분야가 공공 분야로 확대되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이며 구미시가 도입한 로봇은 국내 서빙 로봇 업체가 구미의 로봇 완제품 제조업체와 협력해 만들었습니다. 청사 내에서 업무를 위해서 이제 많은 물건들을 날라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결제 서류를 가지고 결제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로봇이 이제 전달을 함으로 해서 시간을 세이브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결제 서류를 들고 갔을 때 또 이제 어떤 결제된 부담감? AI 기술이 날로 고도화되면서 사람 대신 로봇이
이제는 행정 분야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오늘도 무덥겠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태풍 카눈은 현재 중심 기압 970헥토파스칼에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35m에 달하는 강한 세력인데요. 이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주변에서 부는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데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해상으로 수축하면서 그대로 북상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 태풍은 오늘 규슈 남쪽 해상에서 북진하기 시작하겠고요. 수요일쯤 규슈 서쪽 해안을 따라 북상한 뒤 목요일 아침에는 부산 동쪽 바다를 지나 동해안으로 북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는데요. 모레부터 강풍을 동반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주 중반까지 풍랑특보가 유지되겠고요. 제주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물결이 4에서 5m로 매우 거세지겠습니다. 해안으로 너울성 파도가 밀려와서 피서철인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 산지를 제외한 제주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도 낮 체감 온도가 35도를 웃돌겠습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도 가끔 내리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내일까지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이 29도로 가장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부와 동부 지역 28도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남부 지역이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33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태풍이 제주도에 접근하는 정도에 따라서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날씨 변동성이 크겠는데요. 일단 예상대로라면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에 들어선 민관협력의원 운영자 모집이 3차례 유찰된 가운데 서귀포시가 4번째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입찰 자격을 완화해 내과와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 2~3명으로 팀을 꾸리도록 한 조건 대신에 의사 1명으로도 개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365일 밤 10시까지 진료와 건강검진기관 지정 조건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4일까지입니다.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연기됐던 제주공항 지하차도가 오는 16일쯤 임시 개통합니다. 제주시는 다음 주까지 침수에 대비한 차량 통제 시설과 CCTV 등의 설치를 마무리하고 오는 16일쯤 임시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임시 운영 기간은 일주일 정도로 교통량 조사와 흐름 분석 등을 거쳐 이달 말 공식 개통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 단속을 피해 달아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강란주 판사는 지난해 11월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다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제주 대중교통 개편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수요 응답형 버스 서비스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버스를 타려는 이용객들의 신청을 받아 운행 노선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수요 응답형 서비스 시범 운영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입찰 자격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플랫폼 중개 사업자 등으로 오는 10일부터 나흘 동안 제주도청으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정부가 지방보조금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하면서 제주도의 내년도 지방보조금 사업 예산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데 이어 최근 지방보조금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편성에서 집행, 결산까지 단계별로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방 예산이 관행적 반복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기존 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